급변하는 그 화폐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초기에 핀토치, 그러니까 영국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기 때문에 핀토치라고도 했죠. 여기서 SCF 체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름이. 자, 그리고 중동의 왕실에서 초기에 10억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50억 달러를 또 투입을 하면서 구조 브랜딩을 좀 다시 합니다. 그래서 SCF 국제 금융 지주회사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열사가 SCF 기술회사가 있어요. 테크놀로지. 자, 기술회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격이죠. 그리고 SCF 투자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자, 여기에 어느 나라에 있냐? 마샬 군도에 있어요. 마샬 군도 국제 금융센터에 있어요. 금융센터에. 자, 인구는 10만도 안 되는데 금융에 엄청난 특화가 되어 있는 나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SCF 재단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재단이 있어요. 여기는 케이맨 제도에 있어요. 케이맨 제도. 여기도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데 금융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기관들 HSBC라든가 골드만삭스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이낸스 체인 여기 본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계열사를 통해서 2025년에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본사가 어디 있느냐,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모든 게 다 백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 트렌드를 읽겠습니다. 금융 트렌드를 보면은 은행이요. 은행. 자, 여러분들 은행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여기 은행은 구금융이 되고요. 이제는 블록체인이 신금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은행답게 역할을 하고 연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죠. 우리가 돈을 사기당했다 해서 돈을 사기다 해가지고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블록체인의 연료는 코인입니다.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디지털이고요. 디지털의 연료는 코인입니다. 은행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에서는 아날로그 연료가 필요해서 돈이죠. 그 코인은 사기야 하면 코인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무조건 코인이 바로 연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코인, 좋은 회사의 코인을 만나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세계적인 금융 트렌드가 어떻게 일으켜지고 있느냐? 자, 두 개 있습니다. 이 소구 유럽, 자, 여기에 달러죠. 달러. 그리고 브릭스 국가가 있어요. 브릭스. 자, 브릭스 국가는 이하나. 자, 앞으로 이하나를 쓰게끔 할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달러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스위프트예요. 스위프트. 달러를 해외로 보낼 때 반드시 이 코드를 지금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브릭스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이 스위프트 대신에 쓰겠다라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은 칩스예요. 칩스. 자, 칩스. 차이나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지금 칩스라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스위프트를 쓰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항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 국가가 195개국입니다. 근데 159개국이 여기에 브릭스에 어떤 그 합류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중국 이하나를 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하나가 바로 CBDC. 자, CBDC인데 CBDC는 보통 명사로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내면은 중국 CBDC가 되고요. 한국에서 만들어내면은 한국 CBD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BDC는 뭐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예요. 센트럴 뱅크는 중앙은행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국가의 은행이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이에요. 그 국가의 은행에서 만들어낸 디지털 화폐가 바로 CBDC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2010년도에 이거를 연구를 시작하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14년이 된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CBDC를 쓰고 있는데 해외로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거를 CBDC를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 카카오톡하고 네이버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서 한국은행에서 경쟁을 시켜서 카카오톡이 점수를 더 받아가지고 이거를 카카오톡이 개발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지금 이제 2024년 11월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CBDC가 지금 유통이 됩니다. 자, 그거를 테스트 실험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은행들이 국민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냐면은 BIS라는 게 있어요. BIS. 그러니까 BIS는 국제은행입니다. 국제은행, 전 세계 국제은행인데 여기에서 같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국가의 화폐가 바뀌는 시점에서 결제 시스템이 바뀌고 국가의 실제로 디지털 화폐가 유통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11월에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의 화폐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 변혁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달러에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하거나 화폐에 대한 것을 손을 대면요, 그냥 국가의 대통령이 그냥 암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화폐를 갖다가 개혁할 때는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브릭스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브릭스는 뭐냐면은, BRICS예요. 그래서 브릭스예요. 자, 러시아가 지금 어떤 의장 국가예요. 중국은 미국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B는 브라질이고요. R은 러시아입니다. I는 인도예요. 그리고 C는 차이나 중국이거든요.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 국가가 설립한 게 바로 브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지금 합류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브릭스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달러의 어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이 달러가 원래는 금태환이거든요. 금태환.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낼 때는 어떻게 해요? 금이 그만큼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1달러를 찍으면 1달러의 가치의 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빚이 약 3경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를 지금 시중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못 믿겠다. 그리고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 해가지고 브릭스라는 어떤 그 협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달러의 블록과 이하나의 블록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전쟁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는 가운데도 그 중에 영웅들이 또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폐 전쟁 중에는 어떠냐면은, 자, 화폐 전쟁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반면에 부자들이 또한 그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금융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요, 이 CBDC가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CBDC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왜 이 SCF 체인하고 연관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CBDC가 나오면은 각 국가의 CBDC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각 국가에서 한국 CBDC, 중국 CBDC, 홍콩 CBDC,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CBDC가 나옵니다. 국가의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은 CBDC가 직접 국가의 화폐가 직접 돌아다닐 수 있으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 달러에 현재 달러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뭐죠? USDT잖아요. 그래, 이제 USDT 달러 스테이블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중국도 CBDC를 지금 개발해서 나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정해졌어요. 중국은 CBDC가 CNHC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홍콩도 마찬가지로 CNHK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야겠죠. 그 지갑에 들어가려면은. 그 각 국가별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겠죠.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지갑, 체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SCF 체인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금융을 담겠다는 거거든요. 왜 코인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한 6천조라고 보면은 금융 시장은 한 60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인과 금융을 담겠다고 하는 게 바로 SCF 체인의 전체적인 정체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금융, 은행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계 3대 투자은행이 있어요. 자, 세계 3대 투자은행. SCF에 참여되고 제휴되고 협력하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자, 세계에서 그냥 세계 국가가 195개국인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 투자로는 세 번째로 가는 어떤 은행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디냐면은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세 번째로 JP 모건 체이스가 있어요. 자, JP 모건 체이스가 먼저 생겼는데요.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의 손자 두 명이 바로 모건과 스탠리예요. 그러니까 임원으로 JP 모건 체이스의 임원으로 있다가 손자 두 명이 나와서 차린 게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바로 SCF 체인에 기술을 투여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그리고 함께 설립한 그러한 은행이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함께 여기에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드만은 뭐냐면은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이라는 유대인과 삭스라는 유대인이 설립한 유대인 기업이에요. 엄청난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함께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행에서 블록체인으로 이거를 이식을 시킨다 그래요. 이식. 자, 기존의 금융의 모든 어떤 그 시스템을 새로운 금융으로 이식을 시키려면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술이 바로 SCF 체인의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미국에 4대 은행이 있어요. 4대 은행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대 은행 하면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하겠죠. 미국의 4대 은행은 어디냐면요. 엘스파고라는 은행이 있어요. 엘스파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시티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 JP 모건 체이스가 있어요. JP 모건 체이스는 투자로서도 엄청나고요. 미국에서도 4대 은행으로 불립니다. 자, 네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어요. 자, 이 4대 은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엘스파고라는 은행하고 시티은행이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죠. SCF 체인에. 자, 그리고 자, 유럽 최대 은행이 있어요. 유럽 최대 은행이 어디냐면요. HSBC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SCF 재단이 있는 케이맨 제도에 HSBC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HSBC, 홍콩 상하이 뱅크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옛날에 홍콩이 영국의 속국이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본사가 현재 영국에 있고요. 현재 홍콩에도 엄청난 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상하이 뱅크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여기에 은행이 바로 여기에 참여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신용카드 보면은 비자라는 말에 써 있어요. 마스터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 최대 카드예요. 세계 최대 카드사.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면은 비자 카드입니다. 자, 비자 카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100장 중에 60장은 바로 비자 카드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카드사가 왜 여기에 SCF 체인이라는 곳에 같이 협력할까요? 자, 그렇죠.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면서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기술을 가져갈까라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바로 SCF 체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자, 결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직구를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역을 할 때 결제를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페이팔이라는 회사입니다. 페이팔은 이베이가 모기업이거든요. 이베이가 우리나라도 들어왔었죠. 자, 그러니까 페이팔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창업주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로 공동 창업한 회사가 바로 페이팔이에요. 근데 세계에서는 가장 결제 시스템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낙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의 금융에서 뭔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금융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합류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 어느 기술이 우리하고 맞느냐를 선택한 거죠. 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미국 달러와 중국의 이하나,
이 브릭스 국가의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칩스라는 시스템으로 갈 건데 여기에 스위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프트는요, 그냥 회사가 아니고요, 비영리 기관입니다. 본부는 스위스에 있고요. 그리고 그 핵심 국가가 달러기 때문에 미국이겠죠. 만약에 어느 국가를 제재를 하고 싶다, 뭔가를 압력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스위프트 코드를 막아버리면은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에 대항하는 칩스와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들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화폐가 바로 중국의 CBDC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12DC가 나오면서 각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지갑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스왑도 되고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예요? 바로 지갑을 잘 만들고 잘 만들어진 체인을 회사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게 된다는 얘기. 주식이 상장이 된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SCF 체인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자체가. 자,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가 여기 블록체인의 호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와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호재들이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호재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탄생이 돼서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4번 정도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하루에 채굴된 양이 450개입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 4월 20일 날 반감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4월 20일 전에는 900개가 채굴됐는데 현재는 450개가 채굴이 되고 있어요. 하루에. 그리고 2140년에 채굴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뭘 해야 되냐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시점을 해서 6개월에서 18개월 안에는 블록체인의 코인들이 불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5월, 6월 한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장이 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11월 달에 또 연준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또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또 회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큽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의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어디로 자금이 몰릴까요? 블록체인으로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관여되고 좋은 코인, 사기성이 아닌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FSP를 여러분들을 잘 보관하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상되는 그야말로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 FSP 상장 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예상을 해보면 첫 번째 소각입니다. 소각.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만약에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특히 SCF 채굴기 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고생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데, 자, 우리가 FSP가 첫 번째 100억 개잖아요. 100억 개입니다. 자, 여기에 50억 개가 바로 기부 마케팅을 통해서 풀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50억 개가 다 나가지 않았어요. 자, 소각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홀더 분들, 유저들에게 혜택, 보상을 주기 위한 소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프리세일 할 때 그 양만큼 나가지 않을 때 그거를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듣기로는 약 50억 개 중에서 1억 개 정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컨대 아무튼 여러분들 예상이니까요. 자, 두 번째로는 20억 개입니다. 20억 개는 유동성 풀입니다. 유동성 풀이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맡기면 이자가 조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유동성 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 맡기는 거예요. 내 지갑에 넣어놓으면 유동성 풀에 참여 안 하는 거죠. 아무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풀의 20억 개를 혜택을 보상을 해주기 위한 배당으로 해놨어요. 세 번째로는 15억 개입니다. 15억 개는 연구소의 지분으로 해놨죠. 그리고 10억 개는 기술팀이에요. 그리고 5억 개는 그다음에 홍보. 중국의 왕홍이라고 그래요. 왕홍. 그러니까
왕홍이 무슨 뜻이냐면요. 왕은 뭐냐면은 온라인이라는 뜻이에요. 홍은 뜨겁게 달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사람들이 왕홍이라고 그래요. 이 왕홍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이 FSP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엄청난 그러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왕홍들은 5천만 명, 막 1억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FSP를 홍보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바로 왕홍 어떤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다 해서 이런 그게 홍보의 5억 개가 배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억 개인데. 자, 그런데 자, 예상을 해봅니다. 두 가지로요. 자, 90대 1은 90대 10은 어떨까요? 90억 개를 소각시키고 10억 개만 남기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그죠? 저는 이제 그 해외 줌 미팅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해외 어떤 영어나 중국도 중국 줌 미팅을 많이 듣는 분이 계세요. 중국 분이. 그래서 중국 분이 또 이렇게 줌 미팅을 듣고 거기는 보통 줌 미팅을 하게 되면은 뭐 1,000명, 막 1,500명, 2,000명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FSP.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을 참고로 하시라 말씀드려요. 거기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기가 나는 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90억 개를 소각시키고 10억 개만 돌아다니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앉아. 자,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예상입니다. 99억 개를 소각을 하고 1억 개만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장 웃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좋은 환경에 와 계신다. SCF 체인을 선택한 게 아주 복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아무튼 기존의 홀더, 유저분들을 보상을 해주기 위한 거를 머리를 짜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의 SCF를 가지고 계신 노드가 있잖아요. 그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의 노드가 약 2만 개죠. 2만 개. 노드가 있어요. 노드라는 거는요. 그 블록 사이에 연결되는 그런 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 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 한 사람이 1,00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코인은 의미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많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나는 목이 칼이 들어도 비트코인 안 팔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 모임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노드 수도 많고. 자, 우리의 노드는요. 12,200개 노드예요. 거기에 슈퍼 노드가 100개입니다. 12,200개 슈퍼 노드 100개 해가지고요. 약 금액이 얼마냐면 19조 원입니다. 19조 원. 작년에 19조 원어치가 거의 순식간에 3일 만에 완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노드에 집어넣은 거예요. 약 6천만 개의 자금 있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자,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 좋잖아요. 자, 긍정적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모든 엄청난 기관들이 어떤 그 자본가가 이걸 한꺼번에 막 사가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드를. 그러니까 그가 노드를 갖다가 모든 유저들에게 있는 자금을 갖다가 딱 이렇게 노드를 집어넣고 그 원금은 생태계가 안정된 시점에서 돌려주겠다고 공지를 한 거 보셨나요? 자, 그래서 SCF를 가지고 계신 노드분들은 회사의 엄청난 주인이고 주주이십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노드의 소중함을 알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SCF, SCF와 FSP. 자, SCF가 상위 개념을 보면 되고요. FSP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핀스압의 어떤 역할을 하는 코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SCP 안에 8개의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에서 각각의 토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각각의 토큰들이 발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의 FSP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각각의 생태계별로 역할을 하는 토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토큰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이 있어요. 자, 백서에 보면은 EVM 시스템과 호환성이 있다고 얘기돼 있어요. EVM. EVM이 뭐냐면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요. 버추얼은 어떤 상상, 어떤 가상이잖아요, 가상.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상 머신 기계예요. 여기에 호환성이 있는 게 바로 BSC, 바이낸스 체인, 그리고 우리 SCF 체인, 이게 같이 지갑 주소가 같아요. 그래서 호환이 돼요. 서로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약하잖아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기술이 진전된 SCF 체인으로 약 5,700개의 어떤 그 기술진들 그리고 기술 회사들, 블록체인 회사들이 SCF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CF 체인에 어떤 호환성이 있는 EVM과 함께 호환성이 있는, 그리고 이더리움에 지금 붙어 있는 코인 회사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FRC라는 이 FRC20이라는 메인넷이에요. 메인넷이라는 건 작년 2023년 6월에 이거를 메인넷을 완성을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SCF 체인이 채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FRC라는 꼬리를 달고 나오는 코인들이 거의 수십 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핀스왑이 오픈이 되면은 거기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코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FSP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줘요? 자, 소각 다음에 두 번째가 배당입니다. 배당. 자, 꼬리표를 달고 있는 어떤 그 FRC20 우리 메인넷 체인에 FRC20을 꼬리표를 달고 있는 코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코인들이 그냥 들어올까요? 그들이 우리 코인을 상장을 할 때 지금 홍보도 좀 많이 해주고 어떻게 우리 코인을 좀 잘 부탁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코인들이 어떤 피를 줘요. 상장 피를 코인으로 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어요. 에어드랍. 에어는 공중이라는 뜻이고요. 드랍은 물방울이라는 뜻이에요. 공중에서 물방울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이 에어드랍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FSB 가지고 있는 계정에다가 비례해가지고 코인들을 느닷없이 어떤 코인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에어드랍이에요.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배당은 기본이고요. 자, 그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달 말까지 FSP를 확보된 코인들만 한해서 배당을 줬으면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끝나잖아요. 이달 말까지 확보된 코인에 한해서만 배당을 평생 주겠다. 그건 기분 좋아요. 좋죠. 바이낸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 바이낸스가요, 초기에 1억을 투자한 사람이 하루에 배당을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FSP도 뭐 그러지 못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지금 바이낸스 코인 사가지고 들어가면 배당을 안 줘요. 어느 일정 기간 안에 들어온 코인에 한해서만 배당을 줘요. 자, 그러면 뭐예요? 만약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데 코인을 빼서 180일 나눠서 빼서 쓰게 돼 있잖아요. 팔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가면 줄어요. 배당 받을 인원수는 줄어요. 그리고 핀스왑의 거래소의 이익은 계속 늘어가요. 코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상장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익은 늘어나고 배당 받을 코인들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배당으로. 그러니까 배당만 가지고도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FSP는 저는 예상이 FSP 코인의 배당은 상장이 되면서 바로 현금화, 바로 스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3개월 동안만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3개월 동안만 가지고 있어 달라. 3개월 동안 준비된 무기를 쓸 기회를 달라 이 말입니다. 회사가. 그리고 코인 값을 올릴 수 있는 무기를 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략을 쓸 기회를 3개월 달라. 그러니까 3개월 안에 파는 사람 내가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파는 분들은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 FSP는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어떤 그 느낌으로 많이 보여요.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소각을 하고 배당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킹이 나옵니다. 스테이킹이 나와요. 스테이킹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FSP 가지고 있는 계정에 활성화된 계정, 그러니까 활성화된 계정이라는 거는 FSP 지갑을 만든 사람 말고 거기 안에 한 개라도 FSP 가지고 있는 어떤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정 수가 600만 개가 돼요. 600만 개. 그리고 과거의 노드를 가지고 있던 SCF 체인의 채굴 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갑이 6천만 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92%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8%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깨우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일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CF 코인이 채굴되고 있잖아요, 노드. 그 채굴되고 있는 SCF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SCF 코인을 스테이킹 시키는 거예요. 스테이킹은요, 블록체인의 스테이킹은요, 같이 쌍으로 들어가요. 쌍으로. 자,
SCF 코인하고 FSP하고 들어가. 그리고 SCF하고 FUSD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SCF하고 USDT도 들어갈 수 있고요. FSP하고 USDT 같이 쌍으로 들어가는데 그 쌍의 결정은 아직 모르겠어요. 쌍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현금화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 바로 아까 유동성 풀에 이 배정돼 있던 게 바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유동성 풀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튼 복 터질 날이 곧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갑 관리 잘 하시고요. 리모닉 관리 잘 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잘 관리하시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밀번호하고 리모닉은, 비밀번호는 은행이에요. 그 은행에서 샤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키가 바로 비밀번호예요. 8자리. 그 샤타문을 은행에 들어가면은 안에 엄청난 불이 나도 타지 않는 금고가 있어요. 지점마다.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게 바로 리모닉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닉만, 샤타문을 언제든 때려 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고는 때려 부실 수가 없게 만들어놨겠죠. 그래서 리모닉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관리 잘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말 부자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